그래서 사주는 양력으로 보나요? 음력으로 보나요? 네,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병오년에 갑오월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해일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든 특강을 하든 그날 일진을 보고 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신해일이 있는데, 제가 정화일간이다 보니까 유금이나 해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 그렇죠? 천을귀인 글자. 그래서 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귀인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신해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관심도 많으신데, 제가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혹시 제가 사주 공부 좀 잘할 만한 뭐가 있나요? 저도 선생님 같이 뭐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겠나요? 저도 뭐 신기가 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쯤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오늘의 주제는 자, 내가 역술가가 될 사주인가? 영화 관상에 보면 이정재가 물어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 송강호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 역적으로 동조하는 거고, 말을 안 하자니 이거 이제 만약에 영린이 일어나서 그때 말 잘못하면 그래서 엄청 고민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인자들이 있어요. 사주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기운, 그 다음에 상담가로서의 기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가 아니고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다 그 좋아할 거 없고, 그리고 나는 거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나 이게 괜히 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는데 요즘 사주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지금 연은 4, 5 미년으로 화의 기운이 팽창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작년 정도부터 유튜브에도 사주 명리 역학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번화가, 뭐 서울의 명동, 신촌 뭐 이런 쪽에, 부산의 서면, 뭐 광주의 충장로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나가 보면 새집걸로 한 집 사주 타로집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의 기운이 뻗치니 사람들이 마음이 허결해져서 또 음적인 이 명리나 역학을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자, 사주의 첫 번째, 자, 술해는 뭐죠? 공부를 뭐 조금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술해는 천문입니다. 천문, 술해 천문. 그 다음에 같이 따라오는 게 지망, 진사 지망 있는데, 내 사주에 술이나 해 한 글자씩 있던지 술해가 모두 있다. 그러면 하늘문,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음과 양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제 삼합으로는 이노술의 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 이제 방합의 이제 묘지가 되는데, 이 술로서 양의 기운을 닫고 음의 기운으로 강력하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 해수 같은 경우는 음의 본격적인 해자축의 어떤 시작의 기운이기도 하다 해서 내 사주에 술이나 해가 있다. 또는 대운으로 술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신유술해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역행한다 그러면 해수 다음에 술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운이 중년 이후에 들어오든 젊을 때 들어오든 대운으로도 이렇게 술해가 형성된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이 공부에 관심이 가고 왠지 종교 철학 이런 쪽에 이렇게 좀 능력을 부여받는 어떤 그런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사주에 술이나 해, 술에 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몇 분 계신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해자축. 여기에 해수가 이제 수레에 포함되는데, 해자축에 두 글자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해자축은 수의 방합이죠. 겨울의 어떤 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특화된 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우적으로 만약에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화의 기운이 없다 그러면 조우가 이제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병화나 정화일간 분들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한 줄기 빛이 되고 태양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를 갖고 있다 보기 때문에 해자축의 월 아니면 해자가 일지나 시지에 있어도 그건 노년의 어떤 이런 음의 세계로 내가 입문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임수나 개수 일간 분들이 있습니다. 임수나 개수. 임수나 개수. 자, 이미 어떤 이 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일간이, 임수나 개수 일간 분들은 이미 세상을 한번 살아서 경험치가 쌓여 있고, 지혜와 어떤 이 음의 글자,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이런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수나 해수 일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10몇 개가 됩니다. 10몇 개.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도 저는 한 7개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천상 이쪽으로 노년에 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자, 네 번째는 정화일간. 정화일간 분들이 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스승님, 서구당 선생님 일주 아시나요, 혹시? 정사일주. 정사일주. 그래서 이 정화일간은 우리가 연월일시 궁성을 따졌을 때 일주가 의미하는 내 인생의 시기는 언제죠? 중년. 그렇죠. 한 40에서 60 사이. 그래서 보통 이 공부를 중년의 시기에 많이 시작합니다. 나 지금 50대 후반이야. 딱 좋은 나이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40대 초중반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10년 조금 지났는데, 특히 정화일간 분들은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달빛, 어둠 속의 달빛, 그 다음에 횃불, 따뜻한 난로, 그래서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촛불도 물상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정화 일간분들의 6개의 일주가 있는데, 정해일주인 분들은 천을귀인을 깔고 있죠. 천을귀인 일주. 그리고 해수라고 하는 망망대의 큰 바다 위에 정화라고 하는 이 등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큰 바다 속에 이정표, 어떤 길잡이가 돼줄 수 있는, 그리고 천을귀인이니까 내가 귀인의 복도 있지만 중년의 시기에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두운 바다 속에 천을귀인 같은 존재가 되거라 하고 이제 운명의 계획서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묘일주. 정묘일주 분들은 묘라고 하는 이 글자의 물상은요, 이 기도하는 손을 합장하고 있는 물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묘일주는 이게 편인의 병지를 가지고 있어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우리 명리학 같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꽂혀서 열심히 하는 외로움, 거기에 12운성으로 병지.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합장해서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요, 미토, 뜨거운 현침의 글자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뛰어나고요, 자기의 의지나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의지 끝까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의 관대지입니다. 내 기운을 펼치고 좀 노련함은 없지만 내가 뜻한 바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추진력이 중년 이후에 생겨서 양같이, 그렇죠? 양이 양이 원래 온순한 동물인데 한번 화나거나 열받으면 들이받는, 끝까지 하는 그런 일간이다, 일주다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정사일주. 정사일주는요, 겁재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년 이후에는 겁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요지동 일주가 있어요. 간요지동, 뭐 갑인, 을묘,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을 간요지동인데, 간요지동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견을 깔고 있는 간요지동. 갑인이다, 을묘다, 뭐 경신이다, 신유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비견은 나랑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잖아요. 그런데 겁재를 깔고 있는 그런 간요지동, 뭐 정사일주, 병호, 양인, 임자, 계해, 뭐 이런 분들은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겁재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 그래서 그 사람 품다 보니 돈도 날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을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정사일주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일주. 제가 정유일주인데, 자, 정유일주도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일기격이죠. 우리가 60갑자 간지 중에 천을귀인을 내 밑에 일주로 갖고 있는 간지 4개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나요? 자, 정해, 정유, 계묘, 계사. 이렇게 4개, 60개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격 일주라고 해서 상당히 복받은 일주라고 생각하는데, 유금은 편재의 장생입니다. 정화한테는. 그러니까 받을 복도 있고,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복도 있고,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가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귀인의 복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내가 귀인의 일주는 뭐죠? 나잖아요. 내가 귀인이다, 너가 귀인이 되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을귀인이 이렇게 운으로 들어온다? 마냥 좋아할 게 없어요. 왜냐면 천을귀인을 우리가 느끼는 시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 내가 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 내가 어디 가서 배불리 뷔페를 먹고 왔어요. 호텔 뷔페 20만 원짜리 먹고 왔는데 김밥 한 줄 싸갖고 와서 내가 넣어주려고 싸왔어 주면 됐다 마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3일 동안 진짜 굶었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근데 김밥 한 줄 주면 야, 네가 진짜 귀인이다. 그것처럼 천을귀인을 일주에 갖고 있다. 내 중년의 시기 한번 바닥 치겠구나. 바닥 칠 때 누가 한번 나 살려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바닥을 한번 쳤겠죠. 그리고 이제 정유는 천을귀인의 촛대입니다. 촛대. 그래서 황금 촛대, 다이아몬드 밖엔 좀 고급스러운 명품 촛대. 이 촛대를 불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물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정축은 식신의 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고요. 그리고 백호야. 백호라고 하는 것, 백호살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축은 이 축토는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3시 가장 어둡고 정화가 축토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요, 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 양력으로 이제 축월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백호살을 갖고 있고 식신의 인묘지이기 때문에 그 춥고 어두운 동토, 얼어있는 시베리아 거기에 따뜻한 난로 같은 어떤 횃불, 어둠 속의 횃불, 그 다음에 사람을 죽고 살리는 백호살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 네가 힘 조절을 해서 식신의 활동, 네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정화일간의 6개 일주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자, 5번째는 간목, 을목, 일간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고집도 고집이고 아이 같은 좀 영성이 맑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간목은 직진성, 을목은 수평, 어떤 이 곡선의 어떤 이 곡직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 봄의 기운, 그래서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산소 같은 기운을 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 갑을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무기토, 뭐 병화는 아닌가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일간은 요게 어떤 이제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사주에 편관 하나쯤 있어야, 편관은 힘듦, 어려움, 시련, 뭐 구설, 여러 가지 뭐 수술, 사고, 바닥을 한번 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지의 편관은요, 12운성으로 절지랑 매칭이 많이 됩니다. 갑신, 절, 편관, 절지, 을류절, 경인은 이제 편제의 절지죠. 신묘도, 이거 편관, 병화는 해수가 편관이죠. 병해절.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한번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사주를 우리가 보려면 이 머리로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인성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직접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암도 좀 걸려보고 한번 잘려보고 사람들한테 구설해가지고 아무튼 고생 칙살나게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이게 머리로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콤보가 편관과 편인. 이게 두 개가 편관 편인이 있으면 살인 소통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편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편인만 있어도 사주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꽂혀야 하는 공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주 명리 철학을 편인의 학문, 외로운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인만 있어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보편적인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 그 공부 이상하다, 너 신들렸니? 제가 시험 공부하니까 뭐 신내림 받았냐? 박수무당 뭐 너 되려고 하냐? 뭔 일 있냐? 근데 아니다, 그냥 학문이다.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도 보고 뭐 해가지고 인식이 바뀌었지만 불과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편관과 편인이 같이 있으면 이 편관은
내가 제압하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그대로 쳐맞습니다. 그래서 편관의 제화 3법 있죠. 첫 번째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식신제살, 상관대살하는 거. 그게 제일 효과 빠르고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인으로 합살하는 거. 양인 합살. 세 번째가 이제 인성으로 소통하는 건데, 그것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끙끙거리면서 앓으면서 해내는 어떤 모습. 그리고 편관편인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못 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주고 돈 갚아라 얘기 못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흔히 가오 빠지는 거 절대 못 하는 분들이 편관편인이다. 그러니까 편관편인만 있으신 분들은 공부만 한 20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주 좀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 나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내가 공부 조금 더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상담 잘할 거야. 한 15년, 이제 10년, 15년 해서, 내가 조금 격용심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해서 제대로 상담해 줄 거야. 하는 분들이 이제 편관편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공부하고 필드로 나서갖고 막 공부합니다. 상관 있는 분들. 하나 가르쳐 주면 막 서너 개 자기가 막 터득합니다. 그리고 상관 있으신 분들,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선생님 막 갈아치워요. 선생님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편관편인.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고 나는 그럼 몇 개 해당되는 거 지금 적고 있을 거고 6번까지 했나요? 그리고 이제 이 식신 상관. 자, 이거는 공부를 다 이제 잘 하는데 공부만 하느냐 상담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식신과 상관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편인하고 정인을 얘기 안 했는데, 정인은 우리가 이거를 제도권의 학문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보면 동방대학교 대학원, 원광대 디지털, 동국대, 경기대 여러 가지 많은데, 제도권으로 나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인이 아니라 이렇게 정인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식신상관이 있으시면, 식신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쭉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식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어. 약간 깊이는 있는데 재미가 없는 대학 교수님 느낌 있죠. 그게 이제 공부해서 식신으로 풀어내시는 분들. 상담해도 이렇게 재미있게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목소리의 톤도 일정해가지고 좀 졸린. 상관은 그렇지 않아요. 상관은 약간의 이게 사짠 느낌도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왠지 듣다 보면 홀려들어. 그리고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관이라고 하는 틀을 깹니다. 그리고 선생님, 스승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청출어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3개, 4개, 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한 1년, 5년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사주 더 잘 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상관을 쓰시는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주에 제가 쭉 보니까 철새 계금이라고 아시나? 철새 계금은요, 내 사주 글자에 묘유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철새계금의 의미는요, 이게 이제 신살의 하나인데, 이 자물통을 잠그는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신살 중에 하나입니다. 묘유술. 그래서 이 글자 중에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또 운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유하고 술은 같이 붙여서 대운으로 들어오겠죠. 유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때는 그럼 내가 조금 더 사주의 원국에 갖고 있기도 하고, 대운은 20년 동안 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쓸 수 있다. 철새계금. 그 다음에는 이제 귀문관살. 귀문관살 있으신 분들은요, 촉이 어마어마합니다. 꿈도 잘 맞고요, 약간의 똘끼도 있고 그 집중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귀문관살은
원진쌀과 4개가 이제 겹쳐집니다. 그래서 귀문관쌀은 진해, 자유, 그 다음에 인미, 사술, 묘신, 오축. 그래서 이 중에 진해, 사술, 묘신, 오축은 귀문이면서 원진이고, 순수하게 귀문관살은 자유귀문, 인미귀문. 그래서 어차피 이 6개의 귀문관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든지 그 어떤 이 신기가 좀 있어서 타로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조금 비상합니다. 자, 그렇다. 열 번째는 인사신 삼형살. 인사신 삼형 또는 뭐 인사형, 사신형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사신이 사주에 다 있다. 이분은요, 이 공부 활인업을 꼭 해야 돼요. 깎고 맞추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아. 그래서 이 인사신을 깔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탄한 삶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개운을 하고 하려면 활인업, 깎고 맞추고 조이고 조정하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쓰셔야 된다. 또 하나는 축술미. 축술미 사명도 그렇고, 인사신 축술미는요, 퇴마하는 기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축술미에 우리가 진까지 하나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술축미,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우리 보통 화려한 것을 덮고 뭔가를 묻고 묘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 사주에 토착령이라든가 어떤 그런 뭔가를 묻고 화려한 것을 덮고 하는 이런 기운이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진술축미 뭐 2글자, 3글자 있으면 스님될 팔주, 중될 팔주 뭐 이렇게 중될 팔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주의 을병정.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살 중에 지지의 신살은 많아요. 뭐 원진살, 기문살, 격각살, 뭐 보신살, 과숙살 여러 가지 많은데 천간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신살은 천상삼기라고 해가지고요. 간무경 천간삼기, 그 다음에 요 을병정 지하삼기, 신임계 인중삼기 이렇게 이제 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을병정이라고 하는 여기 지하삼기라고 합니다. 자, 지하삼기를 갖고 계신 분도 다 갖고 계시면 더 좋고요. 2글자 정도 있는데 궁합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을목과 정화가 있는데 배우자가 또 병화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은 궁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길잡이가 돼줄 수 있는 천간의 신살이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제 사주가 임자의 을사, 정유, 무신입니다. 일단은 정화일간, 여기 편관 있죠? 편인,
그 다음에 아까 을병정도 있고, 또 여기 상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개, 6개 해당되는데, 자, 내가, 5개 이상 해당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고, 이쪽으로 잘 되실 분들이고, 나 하나도 해당되는 거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자, 하나 정도는 최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그리고,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제가 모임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보면, 한 100명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 1년, 2년 안에 그 중에 50%가 그만둬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거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십성하고 오행, 생극지가 조금 알면요. 막, 야, 너 일로 와봐. 너 사주 봐줄게. 그러면 자기 어플 이제 막 해가지고 얘기하면 와, 대박, 잘 맞아. 막 그러면 내가 약간 타고났나 보다. 그런데 이제 12운성 조금 공부하고 신살 공부하고 교경신 공부하면 야, 내가 괜히 입방정 떨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공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30대도 있으실 거고, 20대, 혹시 20대 계신가요? 20대는 좀 데이트하기 지금 날씨 좋아서 바쁜데, 100세 시대에 이 취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사주 이렇게 보는 것도 큰 복입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실용학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겁나 배워봤자 옛날에는 마트나 슈퍼마켓 가서 계산이라도 했지만 요즘 그런 거 필요해요? 띡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실용학문이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남은 노후 생활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내 남편, 우리 자식, 내 주변 동료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